네, 뭘 해도 쉽게 짜증내고 충동적이며 주위 환경에 산만한 아이의 경우 ADHD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ADHD를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성인이 된 후에도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건강 365입니다.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뜻하는 말로 주로 아동기에 나타나며 주의력이 부족해 산만하고 충동적인 성향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집중하는 일이나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기 어려운 아이가 있다면 ADHD를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ADHD란 말 그대로 주의 집중력이 또래보다 떨어지며 활동량이 지나치게 많은 질환으로 유치원과 초등학생에게 많이 발견되는 정신질환입니다. 과거에는 성장하면서 자연스레 사라지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약 30%가 성인기까지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특히 한방에서는 임신 중 엄마의 스트레스, 중금속이나 부적합한 약물의 노출, 분만 시 가벼운 뇌 손상, 부모나 가족들의 유전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오장의 불균형이 생겨 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DHD가 아니지만 ADHD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정상적인 과잉 행동, 학업에 흥미가 없는 경우, 학습 장애가 있거나 지능이 떨어지는 경우인데요. 또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산만하거나 과잉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주로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돌출 행동을 보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 수업 시간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과잉 행동은 사라지지만 충동성과 주의력 결핍이 부각됩니다. 반면 여자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혼자 공상에 빠지거나 멍하니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학습 시간은 많지만 성적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데요. ADHD 아동이 치료가 되지 않고 중학교에 가면 사춘기와 ADHD의 특징인 충동성이 합쳐져 일상에서의 통제가 더욱 어렵게 됩니다. 성인이 돼도 충동성 주의력 결핍의 증상이 남으면 사회에 나가서도 업무 수행 실수가 잦고 덜렁거리며 업무 파악이 늦어질 수 있는데요. 아울러 신중한 판단이 어렵고 감정적으로 바로 행동에 옮기려고 해 부부나 동료들과의 다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ADHD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입니다. 실제 임상에서 ADHD 아동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제각각 오장의 불균형 부위와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한방에서는 오장의 불균형을 계산해서 그것을 해소하는 한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약물 치료 이외에도 아동의 집중력을 올려주는 뉴로피드백 치료, 충동성과 과잉 행동을 억제해주는 감각 통합 치료, 학습 부진아들에게 학습 요령과 효율성을 증대해주는 학습 치료 등을 병행하면 치료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ADHD 아동을 가정에서 관리할 때는 3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유해 음식의 차단, 적절한 수면과 적절한 활동량인데요. 여기에 아이의 생각에 눈높이를 맞추는 자세가 더해진다면 더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 365였습니다.